여러분은 매일의 일상 속에서 쏟아지는 말과 소음에 지치지는 않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스마트폰 알림이 울리고 대화가 이어지고, 회사에서는 회의와 동료와의 대화, 집에서는 가족과의 소통까지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소음 속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들이 과연 진짜로 필요할까요? 아니면 그냥 침묵이 두려워 무심코 쏟아내는 말들일 뿐일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오늘은 침묵이라는 강력한 무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말의 넘침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고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며 소통의 새로운 길을 열어줄 침묵의 힘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의 무게와 침묵의 깊이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너무 많은 말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는 물론 TV, 스마트폰, 라디오를 통해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 갇혀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이 정말로 필요한 말들인지, 아니면 단순히 침묵을 피하기 위해 쏟아내고 있는 소음 같은 말들인지 말입니다. 침묵은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마치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앞두고 잠시 고요한 순간을 가지며 자신을 다스리는 것처럼, 침묵 속에서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과 성찰이 시작됩니다. 말은 때로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많아지면 오히려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죠. 중요한 순간에 침묵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힘과 무게를 지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늘어놓으며 지금 당장 TV를 꺼라 라고 소리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 아이는 반발하며 더 강하게 맞서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엄마가 입을 다물고 조용히 지켜본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아이의 마음속에서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되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침묵은 단순히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특히 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통하지 않으면 더 큰 소리로 설득하려 들고, 논쟁이 벌어지면 무조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이긴다고 착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럴 때일수록 침묵은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상사와의 논쟁이나 중요한 회의 중에 갑자기 말을 멈추고 조용히 있는 순간, 상대방은 당신의 말의 무게를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침묵은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고 우리의 의사를 더욱 깊이 새기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처럼 과도하게 많은 말을 하게 되는 걸까요? 대부분의 경우 자신을 드러내고 상대를 설득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말 속에서는 진정성이 희석되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 상대의 말을 듣고 필요한 순간에만 한마디로 요점을 짚는 것이 훨씬 더 큰 설득력을 발휘합니다. 말을 비우는 연습은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자신의 생각과 대화를 나누는 순간이 많아질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대신 침묵을 통해 상황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면 대화의 질이 높아지고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가 깊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침묵을 유지할 때 상대방의 말을 진정으로 경청할 수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잠시 생각하고 진정으로 필요한 말만을 선택한다면 말은 그만큼 더 깊은 무게를 지니게 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소통은 끊임없는 말이 아니라 때로는 적절한 침묵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우리는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말을 멈추고 스스로와 대화를 나누며 침묵을 통해 얻는 깨달음과 평온을 경험해 보세요. 침묵은 피곤한 수단이 아니라 진정한 소통의 도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말과 침묵의 균형을 찾는 여정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말과 침묵은 서로 반대의 개념처럼 보이지만 사실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때때로 침묵이 훨씬 더 강력한 소통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침묵도 소통의 방식이다라는 주제를 통해 침묵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말은 정보 전달, 감정 표현, 설득 등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효과적인 소통을 원한다면 때로는 말이 아니라 침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너무 많으면 상대방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말의 힘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침묵을 사용해야 할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회의 중 누군가가 계속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점점 피곤해지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침묵하는 사람의 차분한 한마디가 오히려 모든 이의 주의를 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침묵은 말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긴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어색함을 깨기 위해 무의미한 말을 이어가기도 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두려워해 자신이 더 많은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침묵이 주는 효과는 놀랍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멈출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의도와 감정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침묵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중요한 소통 방식입니다. 침묵은 또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화가 나 있을 때 계속해서 말로 설득하려고 하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때 침묵하며 상대방의 분노가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침묵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상대가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줍니다. 이 과정에서 대화는 훨씬 부드럽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침묵은 대화를 유리하게 이끄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 많은 말을 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오히려 말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우리가 침묵할 때 당황하거나 긴장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더 진지하게 우리 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침묵을 소통의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말과 침묵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말이 필요할 때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하고 침묵이 필요할 때는 침묵을 유지하며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진심과 숨은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며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소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침묵을 통해 상대방의 말을 더 진지하게 듣고 나아가 서로의 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말이 넘쳐나지만 진정한 소통은 침묵 속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대화 중에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침묵을 활용해 보세요. 필요할 때는 말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침묵하며 상대를 존중하는 소통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침묵이 전하는 무언의 메시지는 때때로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상대방의 마음에 닿을 수 있습니다. 침묵을 통해 말의 깊이를 더하고 상대와의 진정한 소통을 이루는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말이 많을수록 자신이 돋보인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사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주목받기를 갈망하며 어떻게든 관심을 끌기 위해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두 관종이다라는 주제를 통해 말과 관심의 상관관계를 탐구하고 침묵이 오히려 더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SNS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수많은 글과 사진을 올리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좋아요와 댓글을 받으며 자신이 주목받고 있다는 확신을 얻고자 하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불안과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말을 하고 글을 쓰며 관심을 구하는 이유는 스스로가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화 중에도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느끼기 위해 혹은 상대방의 관심을 끌기 위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말은 오히려 상대방의 피로감을 높이고 진정한 소통을 방해할 뿐입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메시지는 가벼워지고 진정성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 말할 때 오히려 그 깊이를 의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침묵은 이런 상황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의도적으로 침묵을 선택하면 상대는 우리 말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침묵의 여운 속에서 스스로 답을 찾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동료와 논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모든 말을 하려고 들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며 침묵한다면 상대방은 자신의 주장과 입장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침묵이 주는 공간은 상대에게 생각의 여유를 주고 우리의 말이 더욱 무게를 갖게 만듭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침묵을 불편하게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관심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침묵하면 상대가 우리에게 관심을 잃고 존재감을 잃는다고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존재감은 단순히 말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줄이고 자신만의 고요한 힘을 드러낼 때 주변 사람들은 우리의 존재를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는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침묵은 우리가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끊임없이 말을 하면서 자신의 내면과 마주할 기회를 잃어버리곤 하죠. 하지만 침묵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 생각, 그리고 진짜 욕구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면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더 진솔하고 강력한 소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과도하게 말을 하고 있다고 느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왜 내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을까? 어쩌면 그 이면에는 스스로를 증명하고자 하는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침묵을 통해 우리는 그 불안을 마주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타인의 시선을 넘어선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침묵은 관심을 끌지 못하는 약함의 상징이 아니라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말을 멈추고 침묵 속에서 스스로와 대화할 때 우리는 더 깊은 내면의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바로 타인의 관심을 얻기 위한 노력이 아닌 진정한 자신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과도한 말보다는 때때로 침묵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진정한 소통을 이끌어내는 연습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침묵이 전하는 메시지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 대화는 생각보다 자주 비워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쌓아두면 무게를 잃고 오히려 중요한 메시지들이 가벼워지고 맙니다. 이번에는 비울수록 커지는 말의 무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입으로 쏟아내는 말의 양을 줄이고 침묵을 통해 깊은 소통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무거운 마음이나 감정을 가볍게 하기 위해 친구에게 털어놓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말을 꺼내는 순간 그 감정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마음은 무거운데 표현된 말이 가볍게 들릴 때 상대방은 우리의 진심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침묵이 우리에게 더 나은 해답을 줄 때도 많습니다. 말을 비울수록 진짜로 필요한 말이 무거워지고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일례로 중요한 회의나 가족 간의 대화에서 말을 쏟아내는 것보다 잠깐 멈추고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색한 침묵을 피하고자 서둘러 말을 이어가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기회를 놓쳐버리곤 합니다. 침묵을 통해 우리는 비워진 공간을 상대방에게 열어주고 서로의 말을 더욱 깊이 있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주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순간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실망했거나 화가 난 경우 그 감정을 무조건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잠시 침묵하며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싶은가? 정말로 말로써 이 문제를 풀어야 할까? 스스로와 대화하는 이 시간이 진정한 성찰과 이해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침묵이야말로 자기와의 대화를 시작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마음이 산만할 때일수록 말을 비우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한때 저는 일이 너무 많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과도한 말과 감정을 쏟아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가 저를 조용히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무언가 정말 힘든 것 같아 보여. 그 순간 저는 내 말들이 얼마나 힘을 잃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정작 하고 싶었던 말은 침묵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말을 비우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주장하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때때로 말을 비울수록 오히려 말의 무게는 커지고 그것이 지닌 힘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협상 테이블에 앉아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말없이 상대의 눈을 바라보고 잠시 침묵하는 순간이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침묵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반응을 기다리는 무언의 소통입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자신에게도 말을 많이 합니다. 스스로를 다그치거나 지나치게 비판할 때 말이 우리를 상처 주기도 합니다. 이때에도 말을 비우고 스스로에게 휴식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억누르거나 다그치기보다는 조용히 침묵하며 스스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속에서 우리는 내면의 힘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말을 비우는 연습은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깊이 있는 소통을 만들어줍니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침묵 속에서 진정한 감정을 발견하며 필요할 때만 강하게 말을 내뱉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말은 더욱 힘을 갖고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앞으로는 말을 비우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깊이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침묵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더 큰 소통을 이뤄내는 길을 걸어보세요. 말을 비울 때 비로소 우리의 말은 무게를 갖고 진정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말을 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모르는 사람과 마주친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색함을 깨기 위해 무의미한 대화를 시도하거나 침묵이 때 불안감에 시달리며 무언가를 억지로 말해본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는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심리적 부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그 강박에서 벗어나는 법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말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리하게 말을 이어가는 것은 때로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가족 모임에서 분위기가 다소 어색해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이야기를 꺼냈고 나는 그 어색함을 덜기 위해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농담이 예상치 못한 반응을 불러일으켜 분위기는 더 미묘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말을 해야 한다는 강박이 오히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왜 말을 해야만 한다고 느끼는 걸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거나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종종 어색하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말로 그 공간을 채우려는 본능이 발동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조용히 상대방을 바라보고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소통이 가능합니다. 또한 말을 해야만 한다는 강박은 스스로를 불필요하게 피곤하게 만듭니다. 직장에서 상사와의 대화나 회의에서 모든 것을 말로 풀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긴장과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물러서서 꼭 필요한 말만 하자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상대가 자신의 생각을 말할 기회를 주고 우리는 침묵 속에서 그 생각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마디보다 침묵이 상대에게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더욱 공감하실 것입니다. 아이와의 대화에서 자꾸 말을 이어가고 설명을 덧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공부를 안 하니?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야지. 이런 반복적인 대화는 아이들에게 피로감과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때로는 조용히 기다려주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무언가를 깨닫고 행동하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무리 설명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말을 반복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말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나 불안을 먼저 직면해 보세요. 이 상황에서 말을 하지 않으면 어색하게 보일까? 내가 조용하면 상대가 나를 오해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두려움이 말로 표현되어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진정한 자신과의 대화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덜하는 연습을 할 때 그만큼 경청의 기술도 자연스럽게 길러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더 많은 신뢰와 애정을 느낍니다. 말보다는 귀 기울임이 중요한 순간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끝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침묵으로 받아들이며 필요한 경우에만 짧고 의미 있는 답을 내뱉는 것입니다. 이처럼 침묵은 단순히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소통과 경청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하기의 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연습입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스스로와 대화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보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진정으로 필요한 말만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대화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말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진정한 소통의 즐거움을 경험해 보세요. 대화를 이끌어가는 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가장 중요한 것을 간과하곤 합니다. 대화는 단순히 말의 교환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이며 그 속에는 미묘한 심리와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대화를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많은 말이 아니라 적절한 순간에 필요한 말과 행동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런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대화를 유리하게 이끄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말을 적게 하고 귀를 많이 기울이는 것입니다. 말이 많다고 해서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협상 자리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약점을 노출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침묵을 지키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사람은 상대의 의도와 약점을 파악할 기회를 얻게 되죠. 이는 대화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제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동료와의 토론이 이어졌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때 상대가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한다고 해서 나도 목소리를 높이며 맞받아치는 것이 반드시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오히려 잠시 멈추고 그들의 주장을 경청한 뒤 핵심 포인트를 짚으며 나의 생각을 조용히 전한다면 대화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상대는 자신이 충분히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며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침착한 대화 기술의 핵심입니다. 또한 때로는 상대방의 비난이나 도발에 대해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적절히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의 말을 듣고 있긴 하지만 꼭 모든 말을 받아칠 필요는 없습니다. 공격적인 대화는 오히려 감정을 격화시킬 뿐이니까요. 침묵 속에서 여유를 가지며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진정되도록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격해진 순간일수록 우리는 말을 아끼고 상황을 냉정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가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하거나 스스로 차분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맥락에서 공격적 침묵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강렬한 눈빛이나 진지한 표정으로 상대를 바라보며 침묵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와의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종종 격한 감정에 휘둘려 말을 뱉곤 하죠. 그러나 깊은 숨을 쉬고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며 침묵을 유지할 때 상대방은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이는 화해와 이해를 불러오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침묵을 대화의 도구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침묵은 결코 수동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소통의 한 방식입니다. 상대가 말할 때 기다리고 그들이 표현한 의도를 분석하고 적절한 순간에 반응하는 것이 진정한 대화의 기술입니다. 이는 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한편 말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대화를 이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상대의 욕망을 읽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데 서툴러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의 말과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고 그들이 진짜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한다면 대화를 훨씬 더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경청과 직관입니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그것에 맞게 반응한다면 당신은 대화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대화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우리는 매일 조금씩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말을 아끼고 상대의 말에 집중하며 적절한 타이밍에 나의 생각을 전하는 것. 이렇게 할 때 대화는 더 이상 단순한 말의 교환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깊은 소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말하기보다 듣기와 침묵의 힘을 활용해 보세요. 당신의 말은 더욱 무게를 갖게 되고 대화는 훨씬 더 유리하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대화나 소통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관계는 깊어지고 삶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기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기에 급급하곤 합니다. 다음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데 효과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말은 그저 말일 뿐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 상대의 가슴에 닿지 않습니다.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느끼는 감정에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어려움을 털어놓을 때 내가 힘들었겠구나 라는 짧은 한마디와 진심 어린 눈빛은 그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공감은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며 관계의 신뢰를 쌓아줍니다. 침묵 역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있어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불편한 상황이나 감정적으로 격해진 대화에서는 말을 줄이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격한 말다툼 속에서 침묵은 감정을 진정시키고 상대가 스스로 상황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누군가가 화를 내거나 비난을 할 때 즉각 반응하는 대신 침묵으로 대응하면 그들은 혼란스러워지거나 자신의 감정을 성찰하게 됩니다. 이처럼 적절한 침묵은 갈등을 완화하고 대화의 질을 높이는데 효과적입니다. 한 예로 상사와의 어려운 회의 자리에서 나의 의견이 반대에 부딪혔다고 해봅시다. 이때 말을 이어가며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잠시 침묵하며 상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상대방에게 내가 말을 존중하고 있다는 신호를 주며 대화의 흐름을 유연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은 내가 자신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더 열려있는 자세로 대화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침묵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진정한 소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표현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반응은 크게 달라집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말투로 전하는 칭찬이나 진심을 담아 전하는 격려는 상대의 마음을 울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말을 날카로운 어조로 표현하면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상대방의 기분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말을 내뱉는 실수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다면 말의 내용뿐 아니라 그 전달 방식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합니다. 다음은 또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적극적인 경청입니다.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하는 말에 온전히 집중하고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말에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경청은 상대방에게 내가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곧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계기가 됩니다. 경청은 단순한 듣기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의도를 이해하며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들의 말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때로는 상대의 이야기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상대를 비난하거나 무시하기보다는 내 의견을 이해해라고 말해보세요.
이는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며 마음을 움직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열리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질 것입니다. 끝으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가식적이거나 형식적인 대화는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상대의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반대로 진심 어린 한마디는 긴 연설보다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진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실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고 진심으로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공감하고 경청하며 때로는 침묵 속에서 그들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 이 모든 것이 진정한 소통을 이루는 길입니다. 말을 통해 감동을 주고 침묵 속에서 마음을 나누며 상대와의 관계를 깊이 있는 소통으로 발전시켜 보세요.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진심을 담아 다가가고 경청하고 존중하는 것,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말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침묵할 권리를 찾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소음을 접하며 살아갑니다. 뉴스, 라디오, 스마트폰 알림, 직장 동료와의 대화, 가정 내 소란 등 현대 사회는 쉴 새 없이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음과 말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언제 침묵할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말이 넘치는 세상에서 침묵할 권리와 그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침묵은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마음을 정리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방법이며 때로는 말보다 더 강력한 소통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침묵을 사치처럼 여깁니다. 조용히 있는 사람은 수동적이라고 치부되고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무시당하거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시선은 우리를 더욱 말을 하도록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말이 많다고 해서 더 많은 것을 성취하거나 존경받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 더 큰 의미와 힘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침묵이 필요한 순간들을 떠올려 봅시다. 감정적으로 격해진 순간, 화가 났을 때, 혹은 상대방과 의견이 충돌했을 때, 우리는 즉각적인 반응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침묵하고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바라보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침묵은 내면의 소리를 듣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왜 화가 났는지, 상대방의 입장을 왜 받아들이지 못했는지를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침묵은 감정을 가라앉히고 보다 평화로운 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 사회는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정적이 흐르면 어색함을 느끼고 그 어색함을 깨기 위해 무의미한 말로 채우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어색함을 넘어서는 힘이 있습니다. 침묵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고 우리 자신과 더 가까워지게 합니다. 한마디로 침묵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말하는 습관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또한 침묵은 우리에게 다시 생각할 기회를 줍니다. 말을 하기 전에 생각하는 습관은 우리의 말에 무게를 더하고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여러분은 침묵할 권리라는 개념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는 단순히 조용히 지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말과 불필요한 소음에서 벗어나 나만의 고요한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침묵할 권리는 스스로를 지키고 내면을 돌보는 권리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필요하지 않은 자리에 굳이 나서거나 말을 억지로 내뱉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의 내면을 다스리기 위해 우리는 침묵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침묵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침묵하는 것은 나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격한 상황에서 입을 다물고 참아내는 것은 내면의 힘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더 나은 관계와 소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침묵을 무시하거나 오해한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때에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대신 상황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침묵은 나를 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와 대화할 시간을 거의 가지지 못합니다. 침묵은 자신과의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같은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은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침묵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무조건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필요한 말을 선택하고 나머지 시간은 침묵 속에서 자신과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침묵은 외로움이나 고립이 아니라 자기 성찰과 성장의 기회입니다. 말을 줄이고 침묵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현대 사회가 우리에게 선물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유이자 권리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자신만의 침묵할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 속에서 스스로와 만나고 상대방과 진정으로 소통하며 필요한 때에만 말하는 법을 배워보세요. 침묵 속에서 우리는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고요한 순간을 찾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바쁜 일과 속에서 쉴 새 없이 울려대는 휴대폰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대화들 사이에서 진정한 침묵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그야말로 사치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하지만 이 고요한 관조의 힘, 즉 침묵이 주는 심오한 깨달음과 내면의 평화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요함과 침묵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를 떠올려 볼까요? 한적한 산책로, 조용한 숲, 혹은 아침 햇살이 비추는 창가에서 잠시 눈을 감고 머무르는 순간, 이러한 고요한 시간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끕니다. 관조란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요 속에서의 관조는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주며 일상 속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게 하는 힘을 키워줍니다. 고요한 관조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멈춤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사회에서 쉼 없이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달리고 쫓기고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붙이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잠시 멈추고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고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천천히 되돌아보는 시간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고요한 관조의 시작입니다. 침묵과 고요는 무조건적인 정적이나 완전한 무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과 감정이 깊어지고 자신을 이해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많은 이들이 고요한 상태에서 생각의 혼란을 겪기도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잠시 멈추고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의 침묵은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면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정리되고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침묵은 또한 우리에게 강한 직관을 키워줍니다. 직관은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깊은 내면에서 오는 통찰력입니다. 고요한 시간을 가지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직관은 점점 강해지며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관조와 직관의 힘은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고요한 관조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잠시 멈추고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더 큰 신뢰와 존경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이 아닌 침묵 속에서 서로의 진심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침묵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조의 힘은 인간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극을 주고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소음 속에서도 고요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고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고요한 관조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외부의 소음과 혼란을 이겨내고 자신만의 중심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몇 분이라도 자신만의 고요한 관조의 시간을 가지시나요? 혹은 바쁜 일상 속에서 침묵을 통해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있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짧게나마 자신과의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고요한 침묵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주변을 바라보며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요함은 우리에게 단순한 휴식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발견하고 진정한 자신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소음과 말의 홍수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잃지 않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봅시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더 큰 깨달음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침묵이 단순히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침묵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자 진정한 자신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도구입니다. 말의 홍수 속에서 진정한 소통은 때로 침묵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고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이 넘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침묵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잠시 멈추고 고요한 시간을 통해 스스로와 대화하고 새로운 힘을 얻어보세요. 여러분의 침묵이 더 큰 울림과 진정한 소통의 힘이 될 것입니다.